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어떤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냐 하면요. 그 교과서 특강 여러분 잘 듣고 계시잖아요. 보야스의 그 노동경제학 교과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여기 이렇게 지구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많은 정보가 나와 있는 것에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핵심을 찍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 시험 문제 보면은 아시겠지만 크게 타픽이 한 3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교과서 전체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문제가 있긴 하고요. 아니면 그 부분만 꼭 집어서 물어보기도 해. 이제 근데 내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걸 소위 불이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정복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출제 경향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렇게 좀 놨습니다. 우리가 수업 나가는 진도 목차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지금 이쪽 파트가 지금 제가 그동안 인적 자본 이론까지 좀 설명을 했고요. 아직 이쪽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진행했으면 말씀드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로 표시된 게 시험에 출제됐던 어떤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경제학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노동경제학이 뭔가라는 기본 베이스를 다지는 것이고요. 노동 공급과 수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그리고 이거는 역시 출제 가능성으로 따지면 언제나 100%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이쁜 색깔로 바꿔볼게요. 그리고요, 노동시장 균형은 우리가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수요 독점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같이 연결돼서 따로 퍼센트지는 뺐고요. 작년에 보상적 임금 격차가 출제된 거 아시죠? 그래서 올해는 좀 출제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노란 색깔로 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출제 예상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뺄게요. 아니 근데 공부를 하셔야 돼. 우리 연기 때도 좀 살짝 했지만 1기 때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보긴 할 거예요. 2, 3기 때도 보긴 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단언컨대 안 나와 이렇게는 못해요. 근데 이제 노경에서는 아직 출제될 건덕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강약 조절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안 보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인 수준은 좀 하셔야 돼요. 경제학적 마인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요 인적 자본 이론은 이제 그 보야스 책이 개정판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책은 그 개정되기 이전판인데 그 개정되기 이전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개정판은 조금 약간 책도 얇아지고 아무튼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책의 제목이 인적 자본 이론 비슷하게 돼 있었으면 이번 개정판은 교육이라고 해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인적 자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한 문제 출제된다 하면 저는 과감하게 요거를 찍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오는 거는 노동 수요 공급, 여가와 소득 선택, 그리고 노동 수요 도출, 이 균형은 늘상 같이 묶어서 출제 가능성이 늘 있어요. 수요 독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결하는 거요. 최저임금의 효과 그것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긴 하니까. 그리고 요거를 하나 1번, 2번이 여기서 나오면 3번이 요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노동 수요 공급에서는 당연히 요 시장 균형에서는 당연히 탄력성 계산하는 것도 보셔야 돼요. 우리 알다시피 그 계산 문제가 늘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특별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탄력성과 관련된 계산 문제가 출제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거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이 인적 자본에서 우리가 현재 가치로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거의 출제가 될 것 같아. 자, 지금 진도 안 나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동의 차별이라든가 노조와 관련된 거 아니면 유임급여라고 하는 건 이제 효율임금 제도 때문에 제가 집어넣긴 했는데 이게 조금씩 약간 3번 문제에 배치되는 걸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임금 분포는 약간 임금 격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상임금 격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효율임금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 격차일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출제 가능성 좀 있긴 하지만 세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다루긴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제가 좀 교과서를 라인 바이 행간으로 쫙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늘어진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꼼꼼히 보세요.
그리고 요 뒤에는 제가 뭐 PPT를 이용해서 좀 가볍게 할까 했는데 그러면은요 조금 단점이 뭐냐면 일기랑 겹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GS 일기 있잖아요. GS 일기. 그거 진행되고 있는 요게 사실 보야스 책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쫙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도 일기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기 때 설명을 충분히 드릴 거니까 요 일기 듣는 걸로 여기를 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는 이 뒤에는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특히 실업 이런 거는 좀 그렇죠. 약간 1차용에 가까워요.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든가 차별도 최근에 연달아 나오긴 했는데 뭐 약간 또 출제되긴 그렇고 근데 가볍게 터치는 해야 됩니다. 터치는. 그래야 돼가지고 가볍게 할까 했는데 그럼 일기 때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팀장님과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했던 기조는 계속 유지하려고요. 판서하면서 책 읽는 내용을 꼼꼼히 보는 거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너무 양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일기 따라가시잖아요. 그거 쭉 따라가세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였어. 그렇게 되면 3월 이후에 급한 거 아니에요. 이쪽 파트는 3월 이후에 2기 3기 됐을 때 나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인적 자본 완벽해. 더 이상 할 거는 이제 없어 보이는데 브리타가 겁나 이러신 분들은 이쪽 파트를 보시는데 1기 때 했던 걸로 하시면서 2, 3기 때도 설명은 드리긴 할 거지만 나 그래도 교과서 한번 보고 싶어 할 때 골라서 좀 보세요. 골라서.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쪽 파트를 그냥 살짝 출제 비중에 맞춰서 가볍게 할까라고 했었는데 가볍게보다는 교과서를 술술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찍어서 올리긴 할 테니까 근데 이걸 급하게 찍지는 않을게요. 급하게 찍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요 동영상 저 마감 한정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학원에 얘기해가지고 요거를 우리 시험이 뭐 거의 볼 때 한 7, 8월, 8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그때까지 이렇게 더 연기를 길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근데 이제 요쪽 파트를 강조해 보기보다는 교과서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요쪽 파트를 한 번 더 보세요. 한번 빠른 속도로 더 보시고 교과서 스스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여기를 한 3번 정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GS 1기 같이 병행해서 보신 다음에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3월 이후 4월도 상관없고 5월도 상관없고 6월도 상관없어요. 그때 좀 골라서 출제 가능성은 약간 작년에 오악한 모형으로 차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그래서 제가 노란 색깔로 출제 가능성은 표시하지 않았는데 그냥 굳이 한다 그러면 임금 격차 여기나 아니면 노동 이동할 때 여기 보시면은 로이의 모형이라든가 이런 거 있거든요. 로이의 모형. 요런 것들, 요런 거 해가지고 일기 때도 우리 자세히 하고 할 건데 요런 것들을 골라서 조금 더 꼼꼼히 먼저 보시고 나머지들도 좀 잘 봐주세요. 아셨죠? 이 강약 조정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공부량이 쓸데없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교과서 특강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앞에 부분을 반복해서 좀 더 많이 반복하고 다져본다.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것도 보는 거 괜찮아요. 다시 한번 제가 판서하면서 하는 거니까 공부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무슨 넷플릭스나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강의 틀어놓으시고 그냥 한번 필기하면서 한번 해봐. 그러면서 쭉 그냥 듣는 거야. 얘기 듣는 것처럼. 아셨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 틀어놓으시고 그거 속도에 맞춰서 다시 한번 교과서를 봐주세요. 그래서 교과서를 한 3번 정도 보실 생각 한 다음 넘어가세요. 아셨죠? 그게 좋아요. 이쪽 먼저 쫙 가서 나 교과서 끝났네. 이 빨리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준비했던 사람이 더 낫고 재작년에부터 준비했던 사람은 훨씬 더 실력이 갖추고 그거 아니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현출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강약 조정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기 때 이렇게 요약식으로 제가 교과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장 서술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교과서 특강을 하고 있는 건데 같이 요 앞에를 좀 더 3번, 4번, 5번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훨씬 더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우리 카페 포인트 노동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메일 주시거나 학원에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언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